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호주 주식시장도 8천 언저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 온스당 1,80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꾸준히 오르면서 온스당 2,376달러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 4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주 철광석 대표회사인 포테스큐의 앤드류 포레스트가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철회당했습니다. 억만장자인 포레스트는 자신의 얼굴을 넣어 크립토 투자 광고를 하는 사기 광고에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를 호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철회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광고를 자주 본 기억이 있는데 이분뿐 아니라 채널7의 선라이즈를 진행했던 앵커 코시도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코시는 아무래도 어카운팅 쪽의 경력이라 돈 관련 스캠에 많이 도용되었고 포레스트는 호주 두 번째 부자라 도용을 자주 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얼굴을 도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페이스북에 책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소송 중이라는데 앞으로 스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의 손쉬운 앱 작업으로도 부정하게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건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 빨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들어서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더디게 내려오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higher for longer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이자율이 더 오래 간다는 말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갈 것이라고 하자 미국 달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호주 달러는 미 달러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65에서 66센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와는 달리 한화나 엔화 가치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돈에 비해 호주 돈도 강세를 보이면서 호주 1달러당 한화 898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호주 환율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철광석 가격이 고점이던 이 톤당 120불대에서 내려오면서 이 100불대가 되긴 했지만 이 100불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동의 전쟁 위험으로 오일 가격을 비롯한 구리, 니켈, 틴, 징크 등의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가격이 내린 철광석 수출 부분을 다른 원자재가 잘 메꿔주고 있고 오르고 있는 금값도 호주 수출에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중순 이후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10%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호주 경제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지는 못하더라도 3% 초반에만 머물러 줘도 경기 악화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경고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로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 통화 팽창 후 다시 축소했다가 재팽창으로 갈 때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상태로 본다면 코비드로 통화를 급격히 팽창시켰다 이후 축소했고 이제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면서 다시 재팽창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팽창의 신호탄이 바로 이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로 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 초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발표되면 이후 렌트 가격도 함께 따라 오르기 나름인데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렌트 가격이 후행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금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월 쿼터에 하우스 렌트가 5%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들레이드와 퍼스가 제일 많이 오르고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집값에서는 이 하우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유닛 가격도 따라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유닛의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지만 이 갭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렌트비 상승률만 봐도 하우스에 비해 유닛의 렌트비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리에 제일 낡은 집을 사서 고쳤어라는 말은 이제 집 짓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렌트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우스보다 저렴한 유닛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렌트비 상승률만 봐도 하우스 렌트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렌트비도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자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주택 공급안으로 이 부지를 마련해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의 이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 호주 내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건설업자가 그리 많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한국 회사랑 손을 잡으면 고층 아파트를 턱턱 지어낼 텐데 말입니다. 이미 높은 건물을 짓고 있던 중국 건설업자들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오면서 부채 위기로 함께 떨어져 나가 호주의 안전한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다른 나라의 손을 좀 빌려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호주 내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핵연료 잠수함 딜을 발표한 게 2021년입니다.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 호주는 잠수함을 어떻게 생산할지, 언제까지 몇 대나 만들지 등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지출이 될 이 잠수함 딜은 368빌리언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만큼 호주나 미국이 생산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호주의 조립 기술을 두어 곳 마련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잠수함의 수도 계획보다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미국은 자국의 선박 생산도 지금 생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호주에 시간 맞춰 이 잠수함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잠수함에 호주 철을 갖다 쓰겠다는 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추가로 발표된 내용이 일본이 이 오코스에 가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역할은 테크놀로지 공급인데 AI와 이 사이버 세큐리티 등의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의 오커스 합류를 두고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은 하겠지만 오커스에 가입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틀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오커스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호주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사업에 미국과 일본이 미리 협상을 하고 호주는 고개만 끄덕이며 이 자주권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오커스에서 호주가 물주이면서 미국 마음대로 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일본의 역할이 얼마나 커질지도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오커스가 조커스로 바뀌게 되면 호주 국방장관의 말이 무색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세금이 포함된 호주의 이 370빌리언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눈뜨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주 발표된 내용 중에 이 그린 스틸을 만들고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투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원이 많은 호주인이만큼 그 자원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인데 여기도 비판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못하게 외국인 투자 규제안을 마련해 놓고 이 기술을 들여온다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과 이전에 이 중국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투자 규제는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호주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투자를 해도 이 호주에 발전되는 방향이 아닌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투자였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 것은 틀리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은 기술이 발전한 만큼 노동 집약적이라기보다는 더 발전된 기술에 투자해서 노동력은 줄이고 하이테크를 들여오면 호주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많이 거론되는 그린 에너지 부분이 중국이 휘어잡고 있는 솔라 에너지나 철 생산 등입니다. 이 내용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딜레마인 만큼 호주 국내 인력 생산이나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미래를 꿈이라도 꿔봤을 텐데, 당장 산업 인력부터 찾으려는 단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10년 뒤에도 이 호주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